네, 안녕하세요. 오한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처음 하신다면 바로 동력 전달 장치를 설계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형상을 연습한 후에 이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체를 설계할 텐데 본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할 점이 오일실과 베어링 이 두 부분을 유의하면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본체를 바로 설계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형상을 어떻게 돌출시키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블럭 쌓기부터 사각형 전체적으로 다양한 형상들을 3D 모델링 연습하신 후에 본체 3D 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과정을 했다고 판단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설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전체 길이 치수 그리고 안쪽 원 지름 치수를 자를 이용해 주셔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바깥 지름을 측정했더니 저는 79.4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애가 측정했더니 저는 선생님 79.7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79.4가 나왔을 경우에는 79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단, 이 치수, 이렇게 반올림한 치수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주조하는 부분, 바깥쪽 치수는 치수가 변한다고 이것이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가운데 축이 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오일실 부분,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0.1만 틀어져도 회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은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히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규격집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 바깥쪽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9.3 나왔다, 2 나왔다 그러면은 79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측정해 놓은 결과로는 지름이 64에 길이가 79가 되므로 일단은 여기까지가 전체 길이가 79고 이쪽 길이가 58이죠. 자, 58로 먼저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시작 단축어인 S를 눌러주시고 SY 평면 클릭 원을 눌러주셔서 지름 치수, 치수 입력하기 단축키인 D를 이용해 주셔서 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치수 64 스케치 마무리 그런 다음에 돌출 버튼 돌출의 단축키는 알파벳 2입니다. 돌출 클릭 혹은 알파벳 2를 입력해 주셔서 58만큼 돌출시킨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체 길이가 79였죠? 왼쪽에 작은 원이 50이었고 50을 79에서 58만큼 돌출시켜 주겠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못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경사를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각도기를 측정해 보니까 40도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만약에 챙겨가지 않으셨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45도로 그냥 못따기를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 형상이 이 작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각도기를 측정해 주셔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가져가지 않으셨다고 가정하고 이쪽 부분을 못따게 해주시면 되는데 둘이 반지름 차이가 7이니까 7로 못따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안쪽을 뚫어주게 될 텐데 안쪽 뚫어주기 전에 밑에 리브를 먼저 돌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원점을 클릭해 주셔서 XY 평면을 클릭해 주셔서 스케치 단축키 S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형상이 밑으로 직선처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치수가 측정해 본 결과 4. 그 다음에 아래 치수 78. 그런 다음에 이 높이 치수 10. 자,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서 이 중심까지, 여기 중심이, 이렇게 중심이 안 보일 경우에는 F7을 눌러주는데 F7은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치수를 입력해 주셔서 이 중심에서 맨 밑바닥까지 70. 그런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는 맨 밑에서 왼쪽 꼭지점에서 오른쪽 꼭지점까지 5. 자, 그럼 완전 구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스케치를 이렇게 이용해서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돌출을 하게 되면은, 양옆으로 돌출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원이기 때문에 사이가 붕 뜨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피해 주시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하실 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스케치를 해주실 때 더 초과돼서 스케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을 더 초과돼서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돌출해도 쉽게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에서 여기까지 원우 중심까지 70, 밑바닥 길이가 78, 이쪽 부분이 10.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치수는 현재 형상이 나와 있지 않죠? 여기서 여기까지 형상을 주고 싶으나 형상이 나와 있지 않죠? 이쪽 치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줘야겠다 싶으시면 형상 투영에서 위쪽에 구성선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여기 이 3D 모델링에서 이 평면에서 잘라지는 모든 면을 가상선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스케치선은 돌출할 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꼭 이 가상선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주시면 스케치할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선과 오른쪽 선 이렇게 찍히지 않으니까 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이쪽 길이가 5다.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시면은 되겠고, 이쪽 길이가 4다. 자, 그럼 위쪽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반드시 이 방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 돌출, 알파벳 이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쪽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안 됐다면 위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줘서 클릭, 그리고 양옆으로 돌출 거리는 6이 되겠죠? 6 돌출.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본 모습도 역시 돌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밑바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 클릭해 준 다음에 사각형을 대충 그려주시고, 밑바닥 사각형이 이쪽 부분과 치수가 0이 되겠죠? 치수가 0이 돼서 딱 붙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하셔서 원의 중심과, 자, 그런데 수직을 분명히 클릭했는데 지금 가상선을 보시게 되면은 수평선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뷰큐브가 오른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는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90도 눕혀 있으니까 이게 수직이 되겠죠. 원의 중심과 사각형의 중심이 일치한다 하면은 대칭이 되겠고, 자, 이제 이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치수가 100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바깥쪽 치수가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같게 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돌출, 이쪽을 아래가 아니라 위로, 잘라내기가 아니라 결합으로 10만큼 돌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리브 하나 또 있게 되겠죠? 가운데에 리브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기능이 평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면 기능을 이용해 주셔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얼마큼 들어갈지 측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측정할 결과 31이 되겠네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1 확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스케치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 주시고 형상이 자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면을 보기 위해서 탑축키 F7을 눌러주시고 아까 해주신 대로 수평구속 혹은 수직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의 중심이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셔야 할 치수가 여기가 붙어있지가 않네요. 그러면 다시 해야겠죠? 다시 한번 단면을 보신 다음에 떨어져서 클릭. 자, 선생님 여기 클릭해 주실 때 이렇게 같게 붙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쪽 선분 위에 있다는 구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어디에 딸깍딸깍 붙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쪽 역시 구속을 맞춰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실 때 이쪽 구속이 맞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붙어도 크게 상관이 없죠. 해주시고 마지막에 밑에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수평이고 또 이쪽 부분과 밑바닥이 수평이다.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쪽까지 치수가 10이 되겠네요. 10.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치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은 잘 보시면 형상이 왼쪽, 오른쪽 4분점에 정확히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이용해 주셔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속이 없다 하면은 이쪽에 선을 이용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선을 가상선으로 바꿔주시고 구속을 선분과 구속이고 원과 구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애초부터 이 형상을 그리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원의 4분점 자동으로 달라붙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형상을 살펴보면은 노란색 선으로 뭐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여기 왼쪽 기능에 형상 투영 기능을 자동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형상 투영이 뭐냐면 이쪽 부분 스케치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붙인 거 확인하고 자동으로 이쪽 부분 스케치를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스케치를 이 상태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처럼 스케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잘라서 이쪽 면을 닫아주시고 얘도 역시 이쪽 면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 부분은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굳이 안 닫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10 치수 줘주고 지금 현재 수평 구속, 중심 구속을 안 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이렇게 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완전 구속이 안 돼 있는데 형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돌출. 자, 이 형상을 왼쪽으로 측정해 본 결과 7만큼 돌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업 평면 여기 왼쪽에 새로 생긴 부분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가시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